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2021년은 전기차의 원년이 된다고 표현할 만큼 수많은 전기차들이 쏟아질 예정이며, 그로 인해 전기차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늘어나는 전기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기반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를 현재 5만 기에서 10배 수준인 50만 기, 급속 충전기를 9천 기에서 15,000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활한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생활 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주차와 더불어 충전을 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의 보급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완속 충전기에는 여러 약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해 놓거나 혹은 전기차가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기를 결합한 상태로 주차를 하고 있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 및 충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롯이 차주들 간의 협의나 양보로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전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주차했거나 혹은 이동 주차를 할 만큼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보통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만, 공영 주거지에 여유 주차 공간이 없거나 충전기의 설치 위치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워 주차가 편리한 경우에는 충전 문제를 넘어서 주차 문제로 번져 언성이 높아지거나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완속 충전기 관련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배째라라는 방식으로 나오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완속 충전기의 특성상 보통 적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10시간가량 충전을 해야 하고, 주거지의 경우 주로 야간인 경부화 시간대에 충전이 집중되다 보니 잠들기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못하면 아침까지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쟁을 하거나 분쟁을 하기 싫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며, 이는 곧 전기차에 대한 불만 및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재까지 급속 충전 시설에만 적용했던 충전 방해 행위를 완속 충전 시설까지 넓힌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충전 방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여 물건을 적재한 등과 같은 행위와 전기차가 충전이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충전구역을 점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완속 충전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면 내연기관이나 물건 적재와 같은 방해 행위는 단속 기준이 동일하지만, 충전 시간의 경우 급속은 최대 2시간, 완속 충전은 최대 12시간을 기준으로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급속 충전과 동일하게 1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다들 쓴웃음을 지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하는 법안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런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의미 없는 법안인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 12시간 안에는 대부분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이죠. 단속이라 하면 현장 단속 요원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단속 요원이 직접 현장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서울시만 보더라도 서울시 전체의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을 하는 인원이 총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명씩 2조로 현장 단속 요원 4명과 민원 접수원 1명인데요. 광활한 서울 전체를 단속하는 인원이 4명인데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될까요? 지금으로 봤을 땐 단속 인원을 10배로 늘린다고 해도
서울시 곳곳에 배치된 12시간을 넘긴 완속 충전기를 24시간 동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12시간 이상 완속 충전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줘야 하는데요. LCD 화면이 장착되어 충전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스탠드형 완속 충전기의 경우 사실상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완속 충전기는 LCD 화면이 없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충전기의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이런 컴팩트한 완속 충전기의 경우 숫자가 표기되긴 하는데 LCD 화면이 있는 충전기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촬영하여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 기준 시간이 길기 때문에 12시간이 충전기에 표기되기 전에 충전기로 와서 충전을 종료하고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 방식의 꼼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정차 관련 신고처럼 시작 시간과 종료 시점을 촬영하는 것도 12시간의 텀이 있으니 양천구에 설치된 가로등 충전기처럼 단속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단속 기준되는 완속 충전기의 범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완속 충전기 5만 기 중에서 절반 이상은 특정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구역에 설치된 비공용 충전기입니다. 비공용 충전기의 경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한 사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가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지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의 점거 때문인데, 정작 핵심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단속 대상 지역인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과 같은 곳에 12시간 이상 완속 충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과는 온전히 다른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법안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면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빈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전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실행하는 방법만 적용해도 많은 불편함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충전 완료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경우 충전 완료 후 이동 시간을 5분을 주고 5분이 초과되는 순간부터 1분당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달러를 1,000원 기준으로만 잡아도 1시간에 6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충전비의 경제성으로 인해 전기차를 고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충전 종료 후 시간당 6만 원이 부과되면 충전이 끝났어도 충전기를 꼽아놓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굳이 1분에 1,000원이 아닌 100원만 적용한다고 해도 충전기 점거에 대한 대부분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충전이 종료되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12시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끊고 다시 충전하는 꼼수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충전 사업자들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동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충전기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서로 눈치 보게 할 확률이 높은데요. 저희 충전기는 점거 수수료가 없습니다와 같은 마케팅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충전기의 경우 점거 수수료 정책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개인주택에 살면서 개인 완속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를 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거주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충전기로 다수가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든 충전 사업자들이 힘을 합치든 반드시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 간의 매너와 양심과 배려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한 국민적 인식이 낮기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보급 확장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며 전기차를 타는 특정인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정부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법안 마련보다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일레코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